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201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 화장품의 전성기였습니다. 야, 아모레퍼시픽도 이 멋있는 사옥을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 돈으로 벌었었죠.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K뷰티의 위기다, 종말이다, 끝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제품이 한국 시장을 먹는다. 마음이 아프지만 몇 년 전부터 위기라는 한국 화장품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왜 그랬나요? 몇 년 전부터 중국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우리 중국 상품들도 되게 좋은데 한국 상품 도대체 왜 사? 혹은 외국 상품 살 거면 좋은 프랑스나 미국 제품 사지. 야, 우리가 미쳤다고 한국산을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죠. 글로벌 뷰티 탑 10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하는 회사들은 좀 제외를 했고요. 화장품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아모레퍼시픽이나 일본의 시세이도, 카오와 같은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에스티로더나 프랑스의 로레알이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까지는요. 그런데 최근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이런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했던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에스티로더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 새 70%가 빠졌다고 하고요. 좀 더 긴 시계를 보면 완전 미쳤죠. 무려 15년 전 2011년 주가까지 쭉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지금 매출이 아시아에서 6%, 중동이랑 유럽에서 26% 감소, 올해 들어서 60%가 주가가 빠진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모든 시장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가는 15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방금 말했던 프랑스의 자랑 로레알은 어떠냐? 불행 중 다행일까요? Y2Y로 매출은 7%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역시 로레알도 최근 1년 들어서 17% 감소. 야, 진짜 맥을 못 축이고 있다, 그죠? 야, 그거 그냥 그 정도 감소는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매기고 나니까 그 정도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화장품은 대표적으로 불황일 때도 잘 나가는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립스틱 효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황이 찾아오면 아주 뭐 100만원, 200만원 하는 큰 소비들은 멈춰도 5만원, 10만원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립스틱과 같은 상품들은 오히려 잘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에 강한 게 화장품 회사들이다. 그런 경제학적 용어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런 불황에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잘 해줘야 되는 게 화장품 회사일 것만 같은데 죽을 못 쓰고 있죠. 그럼 이름값만 들어도 오금이 지렸던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와 같은 이 세계관 최강자들이 어떻게 해서 몰락을 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 놀랍게도 바로 킹짱 민국입니다. 한국의 화장품들 K뷰티폼이 진짜 미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왕 중의 왕, 화장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소비한다는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이 1등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체 1등은 아니고요. 미국에 수출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꺾었다고 해요. 놀랍게도 K뷰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수출을 대상액이 된 게 몇 년 안 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화장품은 그냥 80%, 90%가 우리가 쓰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매해매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40%, 46%, 이제는 거의 한 80% 가까이가 반대로 수출용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내수로 쓰는 상품은 20%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화장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란 미국 시장에서 누가 가장 잘하고 있냐? 한국이 22%로 이제 1등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하고요. 그 뒤로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압도적인 선진국이거나 아니면 명품으로 유명하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 다 지켰다. 그럼 미국에서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냐? 아니죠. 콧대 높은 일본에서도 시장의 40%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한국 대신 선진국 제품을 사겠다, 한국 제품 왜 사냐 했던 중국 시장도 최근엔 한국 상품 쭉쭉 수출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옛날엔 중국 원툴이라고 오명을 갖고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이제는 중화권,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동남아, 일본 코카콜라급으로 전 세계로 완전히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5년 전, 10년 전과 또 어떤 게 달라졌냐? 아마 다들 들어보셨죠? 뭐 어머님들 사주는, 부모님들 사주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LG생활의 후 하나에 10만원, 20만원 하는 프리미엄 라인이 전 세계로 돋보였다면 최근엔 그런 프리미엄 아니라 가성비 라인까지, 또 옛날엔 LG생활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큰 회사들 위주로 판매되던 게 우리 K뷰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한국인들은 이름도 잘 못 들어본 그런 스타트업 화장품 회사들까지 골고루 잘 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 잘 나가냐? 색조 화장품들이 한국이 진짜 되게 잘 만든다고 해요. 놀라운 건 지표를 쫙 뽑아보니까 화장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들, 전통적인 산업들을 다 꺾고 수출액 비중으로 가장 큰 게 이젠 화장품이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것들 순위에 머지않아서 8위 화장품, 이런 걸 볼 날이 얼마 머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한테 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와 같은 회사들이 망했냐? 보통 외국 신문 기사들은 오만했던 가격 정책을 많이 들고 있어요. 에스티로더라고 하면 대표 상품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로도 바로 뜨는 갈색 병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티로더의
나이트 리페어 세럼, 이게 밤에 바르고 자면 그렇게 좋대. 근데 가격을 보면 진짜 확실히 미치긴 미쳤습니다. 50ml에 15만원이야. 이런 게 중국 시장 전체에서 쭉쭉 팔려 나갔대. 갈색병만이 아니라고 하죠. 에스티로더의 매출의 무려 80%가 프리미엄 라인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크림 50ml에 25만원, 이것도 뭐 비슷해 보이죠? 50ml에 45만원. 근데 요즘에 다들 잘 아시죠?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에 이런 거 살 돈이 없어. 전성기 시절에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죠. 한때는 달콤했던 중국 시장이 완전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가 공통적으로 이런 실책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의 매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화장품은 어디서 많이 팝니까? 백화점 갔을 때 1층에 딱 보이는 화장품 샷들 있잖아요. 그런 오프라인 매장 비중이 너무 높았대요.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을 파는데 온라인으로 가면 너무 폼 없어 보이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좀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베이 이런 데서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을 파는 공급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틈을 한국 K뷰티가 빠르게 침투했다고 하고요. 지금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각종 화장품들을 검색하면 쫙 나오는 게 죄다 K뷰티라고 합니다. 지금 유통되는 비중을 보면 K뷰티는 거의 70% 가까이 온라인으로 판다고 하는데, 백화점에 내는 임대료 안 낸다고 생각해봤을 때 마진율이 진짜 장난이 아니겠죠. 온라인에선 압도적으로 K 화장품이 선점하고 또 성공을 거둔 게 이렇게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존 강자들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이런 K뷰티에 대응을 하냐. 야, K 화장품 너네가 잘해? 그럼 너네를 경쟁을 안 하고 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닥터 자르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티로더가 사갔는데 매각 금액 1조 3천억, 스타일란다 로레알이 사갔는데 이건 10년 전 돈이에요. 6천억. 한국의 중견급 강자들을 립스틱에서 잘하는 회사야, 색조 화장품을 잘하는 회사야, 근데 우리 회사가 그 라인업에 특히 약해 하는 그런 제품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화장품 회사들을 엄청난 돈으로 사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K 뷰티 스타트업계에서 매물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뭐 GDK 화장품이 1000억, 2000억에 나왔고, 화성 코스메틱, 야 저희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들인데 다 1000억, 2000억, 3000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K 뷰티 회사들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오르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으로 유명한 회사들도 쿠팡, 위메프, 무신사와 같은 그런 일야서 같은 회사들 사이에 GP클럽, 이 회사는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회사라고 하고요. LNP, 이 회사도 코스메틱 회사죠. 그런 회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 K뷰티가 몸값이 왜 이렇게 쭉쭉 올랐냐, 되게 재밌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화장품을 팔 때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게 병, 또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액체는 거의 원가가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남고요.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을 내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인수액이 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폐업이 1년에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화장품 판매 업체라고 합니다. 1년에 폐업이 8,000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아무나 화장품 업체를 차리다 보니까 기존 화장품과 전혀 무관하던 중소기업들도 죄다 화장품을 팔려고 한다. 화장품을 파는 노하우가 굉장히 인기에 팔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고요. 또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를 200건을 점검했는데, 아니 말이 돼? 133건이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였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잘 나가는 K뷰티 업계에 진짜 이 정도였어? 하는 회사들이 있죠. 한국 콜마 다들 잘 아시잖아요. 코스맥스 매출이 10년 전에는 2천억, 4천억을 하던 회사가 1조 8천억. 코스맥스도 무려 2년 전에 2조 3천억 하던 회사가 1년, 2년 만에 미친 듯이 컸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ODM 회사들도 좀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